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양선상님이라고 했었죠, 그죠?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요건 선상입니까? 뭐의 이동이죠? 가격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요게 가장 잘 추제가 되거든요, 그죠? 요걸 이제 보시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교재로 갈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수요 변화는 요건 양이 빠졌죠. 그래서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한다면 그 제가 수요가 수요곡선 이동을 해요. 이걸 초래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책에 이제 이 외에 중요한 것들만 제가 먼저 적어놨고 그 외적인 건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책에다 해드리겠는데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 재화가 있어요.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게.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재화가 수요량을 늘리는 재화가 있고요. 아니면 수요량을 줄이는 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불변인 재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재화를 이제 배우실 텐데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거 사잖아요. 우리가 그걸 우리 우등재라고 그래요. 우등재는 좋고. 근데 소득이 좀 우리가 낮은 사람이 서로 오는 게 열등제거든요. 열등제는 좀 안 좋은 거여서 소득이 높아지면 이걸 안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죠. 버스도 우등버스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열등반이셨어요? 우등반이셨어요? 처음엔 다 우등반이래요.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나오면 점수 안 나오면 열등반이었어 그러는데 우등이 좋은 거예요. 그걸 따로 정상제죠. 그러니까 하나 이겁니다. 얘가 새 차라고 하고 얘가 중고차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를 뽑겠어요? 새 차 뽑겠어요? 새 차 뽑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요, 이 방향이 따라서 같은 방향이다. 따라서 반대 방향이다. 그것만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라는 건 이따가 보여드리면, 중간재는 소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소득과. 어떤 거냐면, 이걸 중립재라고 하는데, 자, 소금이나 간장은 소득과 관련이 없겠죠. 그죠? 갑돌이가 소득이 많아졌다고 난 간장이나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잖아요. 자, 따라서 중간재. 중립재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 차를 타고 다닐 때 오토가 N이라는 거는 그냥이니까 움직이지 않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따라서 정열중. 그러면 정상재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열등재는요, 반대.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해설했기 때문에 정상재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량도 증가합니까? 열등재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자, 중간재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 다음이 두 번째는 대체재 보완재예요. 대체재 보완재.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비슷해서, 어느 상품을 소비해도 만족감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재를 다른 걸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커피에는 설탕 타먹죠. 함께 소비할 때 큰 만족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이 이제 커피와 설탕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동일 방향인데, 자, 근데 대체재와 보완재를 내면서 우리가 이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그럼 다른 부동산에 따라서 내 부동산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판을 보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가 빌라라고 해봐요. 그럼 빌라가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사시겠어요? 빌라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빌라 수요량은 줄이고 아파트를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을 늘렸다는 것은, 아파트의 수요량을 늘렸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따라서 대체재가 비싸면 안 사지죠. 그럼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따라보세요. 가격 대 수요.
수요의 수요는 얘가 줄이면 얘가 늘어나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그냥입니까? 다른 재와 다른 부동산입니까?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난다고 하셔야 되고요. 보완재는 함께 했을 때 효용이 커지죠. 그래서 보완재는 만약에 보완재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커피가.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줄죠. 근데 설탕도 같이 줄잖아요. 그러면 설탕이라는 수요량이 같이 줄었다는 거는 같이 줄었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내게 줄죠? 따라서 반대 방향이다.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고 보완재 가격과 나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가 커피와 철강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안 돼 있죠. 이건 따라해보세요. 독립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커피에 대한 수요량이 줄었다고 해서 자, 얘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걸 따라서 독립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볼게요. 아까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가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아시겠죠? 그럼 빌라 가격과 나는 따라서 같은 방향이다. 빌라 가격이 높아지니까 내게 늘어난 거죠. 근데 보완재는 아까 그냥입니까? 반대였습니까?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량만 줄어요? 설탕 수요량도 줄어요. 그럼 같이 우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독립재는 영향을 줬나요? 영향을 안 줬나요? 그럼 다른 재와의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재죠. 커피와 철강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재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실 때는 이 대체재 보완재는 편안하게 드세요.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내 수요도 줍니까? 주니까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고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자 소비자의 예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대요. 상승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그럼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되죠.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가까운 장래 가격이 인상할 걸 같으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오히려 증가하겠어요? 더 사재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으로 가셔서 그릴 것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고충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책에 가시면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8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80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8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페이지에 박스 밑에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수요 곡선 얘기했고 3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수요 법칙의 성립 이유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건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따라보세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거든요. 아까 수요 법칙에서 비례예요, 아까 반비례예요. 그럼 같이 반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자 갑니다. 자, 이건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 효과는 제가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한재화의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박스 쳐보세요. 한재화의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실질 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 잠깐 패치하세요.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대체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대체 효과는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대체 효과는 거기 보시면은 한재화의 가격도 나왔죠. 똑같이 한재화 가격은 나온 건 똑같잖아요. 그죠? 한재화 가격이 나왔고요. 한재화의 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뒤에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다른 재화의 가격.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볼게요. 여러분 체크한 게 소득 효과는 그냥요 한재화 가격과 실질 소득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한재화 가격이 있어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들어갔어요. 다른 재화 가격이 들어갔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편안하게 드십시오. 이게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제일 먹히는데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만약에 보세요. 200원 했던 것을 5개 샀어요. 1,000원이 있어서. 1,000원이 있어서 5개를 샀는데 만약에 100원으로 바뀌면 10개를 더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자, 더 살 수 있다. 그럼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따라해보세요. 소득 효과. 자, 여기는요. 다른 재화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따라서 소득 효과는 한 재화의 가격과 소득만 물어본다. 소득만 물어보는 게 소득 효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격이 내리면 양을 늘리는 게 우리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한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싸졌어요. 그러면 내 걸 늘리고 다른 걸 줄일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갈게요. 자, 따라서 한 재화와 소득이 나오면 소득 효과다. 근데 한 재화와 소득이에요. 다른 재화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가 되겠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만 동그라미 쳤죠? 반대 치지 마시고요. 소득 효과는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한 재화가 하락하면 그 재화가 더 많이 늘리잖아요. 그럼 무슨 효과고? 소득 효과고. 대체 효과는 소득이라는 것도 안 들어갔죠.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다른 재화만 들어갔습니까? 그럼 한 재화가 하락하면 대체에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그 소비가 감소하고 내 걸 늘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새 좀 희박해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그냥 바꿔낼 수도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건 다 그냥입니까? 수요 법칙입니까? 수요 법칙이죠. 맞나요? 내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더 소득이 늘어나서 많이 사는 것이고 대체 효과는 그냥요 다른 재화가 나와요. 그럼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게 비싸지잖아요. 그럼 내 걸 늘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출제가 한 10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보세요. 수요 법칙. 두 가지 수요 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84페이지로 가보세요. 84페이지로 가시면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독립제까지 다 했고요. 독립제까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인구 있나요? 자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구나 매수자 수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늘어나죠. 늘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가게 되면요. 이제 공급은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밑에 가시면 소비자의 선호도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까 이제 가격 상승의 예상이거든요. 자 밑줄 쳐보세요. 미래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그냥입니까? 예상입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럼 이것도 가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장차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현재 시점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 있나요? 금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상승하는 게 좋아요? 인하하는 게 좋아요? 금리가 낮아야 수요가 늘어나겠죠? 됐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내가 수요를 하려면 자 공적 규제가 강화되는 게 좋아요? 완화되는 게 좋아요? 완화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자 대체 투자 시장에 주식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불황이면 어떻게 돼요? 얘네 안 가고 부동산에 모이죠. 그러면 이 대체에 대한 시장의 수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자, 이 기회비용은 이제 은행 이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은행하고 자, 갑돌이가 부동산이 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자, 부동산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낮아졌어요. 만약에 2%밖에 안 준다는데 은행이 만약에 3% 주면 부동산 안 사겠죠. 맞습니까? 근데 은행 이자가 요즘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2% 주는데 부동산은 10% 준대요. 은행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요? 자, 따라서 기회비용. 포기한 대가에 대한 비용은 실제로 내가 지불된 게 아니라 포기된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저자분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란 부동산 투자에요 다른 곳이에요. 예금, 주식, 채권들의 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건 은행 이자가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수익률이 낮아지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LTV와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만약에 올려주면 더 부동산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대부 비율과 총부채 비율이 확대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대출 기간을 좀 길게 해주면 더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86페이지 가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아직 안 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이건 편안하게 들으세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자, 개별 수요를 합치면 전체 수요가 된대요. 개별 수요를. 그럼 시장 전체가 된다면 아직 탄력성을 배우지 않으신 분이 계셔서 가보겠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수요를 합치면 전체가 됩니다. 갑돌이 얼치가 전체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만약에 얘가 2개 사고 3개 사면 5가전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합친다. 그럼 전체 수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탄력성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가격과 양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하나는 이제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하고 더 완만하다는 것은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2개 샀고 얘가 3개 샀죠. 그럼 합치면 5개잖아요. 그러면 양을 합친다. 양을 합치게 돼요. 그죠? 그럼 양을 합치니까 얘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더 탄력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그럼 펜 들으시고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수요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개별 수요는 시장 수요보다 더 가파르다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 수요보다 더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근데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평적으로 합쳤다. 자, 제가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그럼 수직이겠어요? 수평적이겠어요? 수평적 합계가 맞겠죠. 보고 계시죠? 수평적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시장 수요는 개별보다 더 가파르졌어요? 완만해졌어요? 그럼 시장은 개별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이에요.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유효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 수요가 실질적인 수요예요. 실질적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는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근데 잠재적 수요는 아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수반됐어요? 수반되지 않았어요? 않고 살 의사만 있는 수요를 잠재 수요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비 수요는 이제 실질적 수요가 되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박스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그냥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특징 같은 건 아직 보지 마십시오. 그냥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심화학습 때 해드리고, 자, 기본 강의는 그냥 이론만 좀 가고 또 교재를 좀 충실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보시면은 본원 쪽과 파생 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본원 쪽 수요와 파생 쪽 수요라는 거는 자, 얘가 직접 수요고 얘가 간접 수요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옵니다. 수요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빵집 가서 빵을 사시지 밀가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원에서 직접 원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삽니까? 밀가루를 삽니까? 밀가루 사는 이유는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간접으로 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건설회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택지를 사세요? 주택을 사세요? 주택이 원래 보는 쪽을 산 거죠. 근데 건설회사가 택지를 산 건 왜 샀어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 샀죠? 그래서 간접 수요다. 파생적 수요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보는 쪽은 여러분들은 빵집 가갖고 밀가루 사세요? 빵을 사세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보는 쪽 수요라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수요라고 하고, 빵집 아저씨는 빵을 샀어요? 밀가루 샀어요?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직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접 내가 수요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88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파생적 수요이나 본원적 수요가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택지 같은 거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사서 파생적 수요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건 우리가 본원적으로 또 수요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88페이지에 공급은 했었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0페이지로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아까 양선상님 기억하세요? 똑같아요. 보세요. 방 보시면은, 자, 얘는 뭐가 붙었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양선상입니까? 뭘 잘 보세요? 뭐가 비싸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공급법칙이면서, 자, 만약에 200원이었을 때 얘는 2개를 공급하겠다. 300원이었을 때 양을 3개를 공급하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1개를 공급하겠다는 무수한 많은 점을 연결한 게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양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근데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건설회사도 돈을 안 빌리겠어요? 돈을 빌리겠어요? 그럼 이자가 나가죠? 그럼 금리가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게 좋아요? 인하하는 게 좋아요? 인하하는 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동. 자, 얘는 상향 하향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냥 우측이동 하시고요. 만약에 얘가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이동이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다시 양선상님. 양은 뭐예요? 선상의 뭐의 이동이에요? 뭐의 변화입니까? 가격이고, 양이 안 붙었죠? 가격입니까? 가격입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으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얘네들은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따라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게 튀어나오고 건설 기술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수요예요? 얘는 공급이에요. 공급.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10번 보세요. 자, 이 건축 기술 수준이 향상돼야지만 공급을 더 늘리겠죠. 자, 따라서 생산 요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택을 지을 때 어떤 재료값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무슨 요소? 그러면 건설회사가 토지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노동 또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려면 어디가 노동 자본 토지가 들어가요. 그걸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이자 지대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건설회사의 토지 취득 가격이 비싸야 돼요? 좀 싸야 돼요? 노동자 임금도 적어야 되죠? 근데 건축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은 따라서 생산비. 생산비가 비싸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시험 문제에 자, 요 생산 요소 가격과 건축 기술 수준이 들어가면 이건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게 나오죠. 찾으셨죠?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91페이지 생산 요소 가격이 무슨 비라 그랬죠? 생산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91페이지는 보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택지 가격, 건축비, 노동자 임금, 원자재 가격,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한 게 공급을 늘리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퇴보돼야 돼요? 향상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공급을 늘리겠죠. 건설업체 수가 더 늘어나면 공급이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건 공급은 잘 뜨지가 않는데, 자, 들어보세요. 아까 수요자들이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니까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되죠. 그러면 수요를 더 늘렸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반대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가격에 대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급자들의 가격 변화 예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만약에 가격 상승을 예상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공급이라는 건요, 바로바로 이 신규가 됩니까? 가지고 있는 걸 팔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예상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따라서 매도한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중개소 딱 갔더니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신 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가격하고 이제 예상에 대한 게 수요와 좀 반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4번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급자는 가격이 하락의 예상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려는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물량은 어떻게 돼요? 내놔야 되죠. 나중에 파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낫잖아요. 이거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자, 따라서 매도한다.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그래요. 저랑 같이 대화를 합시다. 그래요? 대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급자는 이제 가격 하락이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아파트가. 가자. 맞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파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낫겠대요. 이해하셨죠? 근데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냥요,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내놔요? 안 내놔요?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되셨어요? 그럼 아까 수요의 가격 상승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공급에 대한 가격은 잘 추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변화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관련재와의 가격이 대체재 보완재라는 가격이 있죠. 따라서 대체재 보완재는 수요에서만 나온다. 공급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거기 보시면은 기억에 대체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 얘들이 대체재 만든 단독주택 만드는 공급자들이 단독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단독주택 많이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내 아파트의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지역 공급은 감소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 디귿에 보완재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보완재는 함께 했을 때 효율이 커지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건설 자재가 들어가죠. 따라서 보완 관계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나면 해당에 대한 건설 자재 공급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대체재 보완재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6번에 보시면 금리 있나요? 금리가 어떻게 하는 게 공급을 늘리겠어요? 인하해야 되죠. 공적 규제가 얘도 완화돼야 돼요?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지만 공급을 더 늘리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오늘 프린트의 보충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보충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아까 4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문제는 풀어주셨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칠판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칠판. 자, 아까 제가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가격 하나입니까?
가격 하나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따보세요. 주택 가격. 여기서 물어본 가격을 찾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 개니까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주택 가격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못 맞추면 제가 쓰러져요.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건 몇 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찾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걸 찾으라는 거죠? 여기서 물어본 가격을 찾으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몇 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자 갈게요. 이걸 왜 내냐면 아까 요 문제는 어떻죠? 요 문제는 그냥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니까 아파트 가격 찾으시는 거 된 거죠. 그렇죠? 이건 아파트 가격 찾으셔야 돼요. 주택 가격 찾으셔야 돼요. 주택 가격 하나 찾으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해서 염리 고를 맞추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 프린트 위주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프린트 위주로 가기 때문에 프린트는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 5페이지를 펴시고요. 5페이지를 푸시고 보충 자료라는 우리가 테마 10의 균형의 결정이라는 게 있죠. 요거만 보세요. 일단 기본서는 제가 그냥 미루고 제 거로 그냥 가겠습니다. 하시고 제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를 압축시킨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가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거든요. 나중에 주무시면서 비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내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균형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 만나야지 균형을 이뤄요. 지금 그림 보세요. 그래서 아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배우셨죠?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급하게 마시면 안 돼요. 자, 갈게요. 그러면은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수요 곡선, 이걸 따라보세요.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균형에 대한 가격을 구하는 것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균형 가격이 200원이다. 200원이면 자, 어떻습니까? 요게 양이 1000원이다. 1000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자, 근데 가격은 항상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 요거 연습하고 올게요. 지금 프린트에 요 박스 하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20개 했을 자, 요게 200원 했을 때가 자, 따라서 두 개가 균형이다. 두 개가 균형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죠? 두 개가 균형이면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이 더 좋죠. 볼펜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래요? 그럼 수요가 많겠어요? 공급이 많겠어요? 공급이 더 세 개가 많고 수요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만큼 초공급이 발생해요.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 가격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볼펜이 싸져요? 싸지면 누가 더 많이 사려고 그래요? 수요량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러면 세 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맞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따라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요 두 개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짜자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연습 게임을 해볼게요. 칠판. 자, 만약에 아까 여기서 200원 했을 때 요게 두 개였죠. 만약에 100원으로 상승하면 그냥이니까 자, 우리가 3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냥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 얘가 3개가 되고 얘가 하나가 됐으니까 2개만큼 더 많죠. 무슨 공급이 됩니까? 초공급이 돼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 상승, 하락이 되겠고, 만약에 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럼 수요가 3개고, 자, 공급이 하나다 보니까 2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따라서 초과 공급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손 들어보세요. 안 흔들면 떨어져요. 그럼 초과 공급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따라서 초과 수요 밑에서 흔들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초과 수요라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 증가하고 또 공급이 또 감소한 거죠. 그럼 아까 초과 수요는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초과 공급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했으니 가격이 하락하겠죠. 열심히 하세요. 따라서 함수 관계. 자, 함수 관계를 밑에 보시면은 밑에 제가 또 이렇게 빛난 해놨으니까 이제 이건 연습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짚어 보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알고 싶은 요게 QD가 요 D, QD 있었죠? 그래서 수요량이 돼요. 수요량이 되고 요 QS 있죠? 이거 따라서 공급량.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D냐 S냐가 달라요. 그죠? 따라서 양이다. 자, 좌측이 종속 변수고 우측이 우리가 독립 변수예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있고 플러스가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만약에 얘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게 되면 자, 따라서 빠진다. 양이 빠진다. 양이 반대로 가요. 그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P와 Q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P가 1원이었다가 2원으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럼 얘와 얘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보이죠? 그럼 얘는 P와 Q가 부호가 따라서 같다. 그러면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P 앞에. 공급 함수는 플러스가 붙는다는 얘기죠. 하시겠죠? 따라서 균형.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박스에 지금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거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거. 그래서 집에 가서 요거 굉장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균형에 대한 걸 우리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좀 요식 잘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해 보세요. QD는 무슨 양을 얘기했어요? 수요량. QS는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가 붙죠? 이렇게. 그럼 가볼게요. 따라해보세요. 같게 한다. 같게 해요. 그럼 우리가 같게 한다면은 얘와 얘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보고 있나요? 그러면 얘와 얘를 같게 하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학교 다니실 때 P가 요거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를 합쳐져요.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럼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6P가 되죠? 근데 요거 가게 되면 요거는 플러스가 빼주는 거예요. 1400에서 이게 보면 1200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플러스가 붙는다고 했죠? 이거 어차피 합쳐져요. 그래서 따라서 P는 모으자. 여러분이 고스톱 치게 되면은 왜 P방 면하기 위해서 P를 많이 모으잖아요. 따라서 P는 모으자. 요거 모으면 몇 P가 되겠어요? 6P가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숫자니까 하나 넘어가면 빠지죠. 그래서 따라서 숫자는 빼자. 1400에서 200 빼면 얼마가 돼요? 1200이 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걸 넘기면 약분하죠? 그러면 넘기게 되면 200이 되겠잖아요. 그럼 얘가 200이면 1로 대입시키면 다 양이 10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200 대입시키면 400이죠. 1400에서 400 빼면 얼마예요? 1000. 200 곱하기 4는 800이죠. 더하면 1000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200이고 양은 1000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속으로 오는 거야. 아이씨, 계산을 갑자기 왜 하고 나냐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어. 따라서 P는 모으자. 따라서 숫자는 빼자. 빼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걸 하셔야 나중에 균형에 대한 걸 할 수 있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넘기세요. 너무 잘 따서 눈물 나려는데 일단은 여기도 좀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려면 지문에 요거 좀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제가 요 만나는 점이 균형이라 그랬죠. 균형은 딱 정지된 거예요. 일단 정지된 어떤 상태에 도달한 후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게 균형인데요. 자, 우리가 양은 항상 따라서 양은 최대가 나온다. 수요나 공급량이나 최대 수요량과 최대 공급량을 원해요. 그렇죠. 근데 따라서 가격은 다르다. 자, 수요자는요 비싸게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얼마까지만 내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무슨 가격이라는 걸 얘기해요? 최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공급자는 생산비는 건져야 되죠. 그럼 내가 얼마 이상은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맞나?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최소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자, 그러니까 수요자는요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 이상은 지불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제시하는 건 최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가자. 그래서 얼마까지? 그 최대 가격을 내가 제시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는 건져야 됩니까? 그럼 얘가 1,000원이면 1,000원 이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최소한 이 가격은 받아야겠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공급자의 가격은 무슨 가격이고? 최소 가격을 원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초과공급, 낮으면 초과수요가 발생했죠.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 게 잠시 균형의 이동.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 지금 6페이지 보시면 균형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밑에 이제 우리가 이론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계산을 제가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이 처음 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업그레이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균형의 이동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만나는데 자 가만히 있나요?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하나요?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끊어지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점이 일로 찍혔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고 양도 늘어난다는 네 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알겠어요? 다시 균형의 이동. 이렇게 딱 이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박스를 보시게 되면 수요공급 중 한쪽만 변화. 둘 쪽이에요? 한쪽이에요? 다른 한쪽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7, 8을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요걸 두 개 묶어보시면 자, 따라서 공급은 불변이다. 불변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이 아파트의 공급량이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 달라져요. 그죠?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무슨 우리가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수출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수요가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공급이 불변이다. 이 상태에서 수요만 한쪽만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자, 우리가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봅니다. 균형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따라해보세요. 양은 따라간다. 우측은 양도 우측으로 가잖아요. 거래량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둘 다 올라가는 거 이해 가셨죠?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가고.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합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감소하니까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줄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둘 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수요가 불변이다. 자, A 지역에 지금 수요가 불변인데요. 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지금 이쪽에서도 대구 쪽에 공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물량을 막 쏟아내요. 막 분양을 막 합니다. 공급이요. 그럼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죠. 대화하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다시 할게. 그냥이야. 수요는 불변이야. 불변인데 계속적으로 때려짓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증가는 무조건 같이 움직여요. 거래량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실판, 수요가 불변이다. 수요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공급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양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맞죠? 공급 물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상승해 버리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다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양만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자 보세요. 자,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따라서 수요는 같이 따라간다. 얘는 올라가면 얘가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공급은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양만 따라가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격은 반대다. 반대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면, 자, 손 들어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둘 다 오고 수요 감소하면 둘 다 내려가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양만 따라간다. 공급이 증가하면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게 버릴 때요. 공급이 감소하면 양만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보시게 되면 요건 그냥이에요. 요건 반대예요.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고 요거를 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럼 자 밑에 기출확인 문제 하나가 있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처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타 학원보다 좀 경쟁력을 늘리려면 이걸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균형이 이동한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어떤 부동산 수요 공급 함수에 각각 이 함수 관계가 우리가 이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여기 QD1이 있죠. 이건 따라서 수요량. 그러면 요거는 따라서 수요 함수 QS가 있죠. 이건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니까 이건 따라서 공급 함수. 자, 그러면 여기에 QD2라고 돼 있죠. 이것도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수요 함수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풀기 전에 자, 갑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꼭 할 수 있는 거는 해 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화면에 안 나오는데 가격과 양을 한번 볼게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박스 쳐 보세요. 다음에 소득의 증가. 수요가 증가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QSEP라는 거는 공급 함수죠. 다음에 하나만 등장한다. 하나만 등장한다는 건 얘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공급은 불변이다. 공급 불변에서 수요만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럼 다음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가격이 상승한다. 양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지금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자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 공수라는 것은 자 공수라는 것은요. 자 앞에 공수 함수를 넣고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균형이라는 건 여기 같기 때문에 보는데요. 칠판을 보세요. 자 따라서 수요 함수가 바뀌었다. 수요 함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두 개 등장했어요. 그럼 수요만 바뀌고 공급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칠판 보세요. 그럼 얘가 QD1은 불러보세요. 900 -P. QD2는요? 1200 -P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따라서 수요 함수만 바뀌었다. 그럼 수요만 이동을 했다는 공급은 그대로 있고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균형. 아까 여기랑 만난 게 얘가 같았죠? 이게 2점이 되고요. 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했다. 그럼 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얘와 얘가 같은 게 이쪽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할게요. 자, 그러면 공급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수요가 바뀌었으니까 수요 함수의 균형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같게 한다. 같게 하면 분명히 가격과 양이 바뀔 거라는 거죠.
할 수 있죠? 자, 할게요. 천천히. 요거랑 같게 해도 되겠죠? 허락받고 같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P는 모아지게 되죠? 그럼 몇 P가 되겠어요? 3P는 900이니까 3을 9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P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걸 따라서 대입시킨다. 이걸로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그럼 300의 2배는 600이 되겠죠? 양은 600이 되겠죠? 그럼 원래는 가격이 따라서 300이다. 양은 6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갈게요. 나 갖게 한다. 갖게 하게 되면은 P가 넘어가니까 3P가 되나요? 1200이 되죠? 그럼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P가 얼마 되겠어요? 400. 그럼 1로 대입시키면 양이 8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가 상승한 거예요? 300에서 400. 양은요? 600에서 800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상승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100이 상승했다고 보고 양은 200이 증가한다는 이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별표 3개 치세요. 3개 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래서 강사들이 아예 계산 문제를 아예 안 다루는 강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힘들거든, 자기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면 강의에 대한 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 반드시 별표 몇 개 쳤어, 이거.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칠판 보세요. 수요 함수는 1개가 등장했나요? 2개가 등장했나요? 왜 그럴까요? 공급 함수는 하나밖에 등장 안 했죠. 자, 공급은 그냥 했어요?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럼 수요 함수가 QD와 QD2가 바뀌었다는 건 수요가 변한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때 우리가 뭐의 증가가 힌트였어요? 소득의 증가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됩니까?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여기 P가 같다. 자, 그러면 900에서 1200으로 늘어났죠. 그럼 양이 감소했을까요? 양이 늘어났을까요? 수요 증가라는 힌트를 드린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급은 같다. 공급은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러니까 수요가 바뀌었습니까? 요거 이렇게 놓고, 요거 놓고 같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수라는 자체 요거는 아직 변했나요? 변하기 전인가요? 전이고 변했다면 요로 변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익히겠습니다. 갈게요. 자, 공급은 바뀌었나요? 공급은 안 바뀌었나요? 공급을 이렇게 Q를 세팅하시고요. 수요는 바뀌었죠. 그러면 같게 하게 되면은 가격과 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가격이 얼마가 나왔고요? 300. 요거는요. 가격은 얼마만큼 상승했어요? 100만큼 상승하게 된 거고, 양은 얼마가 나왔죠? 600. 얘는요. 그럼 양은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100% 출제가 돼요.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계산이요. 그분이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계산이 11문제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9문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는 아마 시장론이니까 계산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론 쪽 가시면 계산기를 좀 갖고 오라고 할 거거든요. 계산기 쓰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올 때 그때 또 계산기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페이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96페이지 가시면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양가로 1번에 자, 수요급 중 따라보세요. 한쪽만 이동한다. 여기를 제가 지금 강의한 거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뭘 하냐면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이 한쪽이요, 둘 다 이동해요. 둘 다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는 그냥입니까? 한쪽만 이동했으니까. 근데 둘 다 이동했을 때에 대한 가격과 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